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O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AB 길이가 5, AC 길이가 6,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5분의 3일 때, 그러니까 코사인 A라고 하는 건 여기가 A니까 여기를 말하겠죠? 여기. 자,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A가 5분의 3일 때 24R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고, 자, 나와 있는 삼각형에 외접원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인 법칙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 사인 법칙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사인 A하고 여기 마주보고 있는 대변, 이게 나와야 될 겁니다. 됐죠? 자, 이 각도라고 언급되어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드셔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각도와 그거에 해당하는 대변인 요 길이, 여기서 요 길이를 A라고 둔다면 요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우선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선 사인 A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인 A가 필요한데 여기는 코사인 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사인 A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각도가 이미 예각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각이 A라고 돼 있다면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다. 그러면 여기가 5일 거고 여기가 3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따라서 여기가 4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각도 입장에서 내가 사인 A 값은 구할 수 있다. 얼마로? 5분의 4로 이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공식 사인 A분의 A. 그래야지 2R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식은 뭐가 되냐면 이 공식일 거예요. 사인 A분의 A를 하면 그게 2R이다 라고 해서 구할 거니까 실제로 이 A의 길이를 구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A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나와 있는 조건은 이제 구하라고 5, 6이라고 두 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에 대한 정보가 코사인이니까 두 변과 사이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A의 제곱은 5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 5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A가 들어와 있는데 코사인 A가 5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5분의 3을 딱 하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5하고 5하고 이렇게 약분하시고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25, 얘가 36.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나와 있는 값이 요거 2, 6, 12, 아니 36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요거 사라지겠네. 됐죠? A제곱이 25니까 따라서 A는 길이일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요. 따라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공식 안에 집어넣읍시다. 사인 A분의 A 이렇게 될 거니까 사인 A가 얼마예요? 5분의 4. 그 다음에 A라는 길이가 뭐? 5.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걔가 2R이다 이렇게 계산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거 이제 번분수 계산하실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와 있는 거 4분의 25가 될 거고요. 걔가 2R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24R이니까 여기에다가 얼마씩 곱해주면 돼요?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24R이 나오겠죠. 따라서 원하는 24R이라고 하는 녀석은 12하고 요 녀석 약분하니까 3이니까 얼마가 된다? 7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전형적인 문제죠. 나와 있는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그 넓이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10, AC의 길이가 15, 그 다음에 각도가 A인데 A가 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도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이 지나가는데 이 선이 뭡니까? 이 각도 60도를 반으로 이렇게 각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합시다. 이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 반드시 뭐라고 둔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그것을 X라고 두는 연습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풀 때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니까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것 대 이거는 요것 대 요거다라고 하는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 이등분선 정리를 사용해서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등분선 정리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적용하지 말고 문제에 필요한 생각을 적용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상 해보시면 얻을 게 막상 없어요. 얻을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D의 길이를 구할 건데, AD의 길이, 요 길이 구할 건데,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하느냐? 이게 넓이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유형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각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각이라는 거예요. 특수각 60도. 그 다음에 그걸 반으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각이 6분의 파이 이것도 30도로 내가 잘 알고 있는 각도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두 개를 잘랐더니 모르는 각, 뭐 15도 이렇게 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ABD의 작은 삼각형 넓이, ADC의 작은 삼각형 넓이를 합한 거와 같다라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10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각도가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할 건데 2분의 1, 10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이번에는 반으로 나눴으니까 30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DC의 넓이도 2분의 1, 그 다음에 15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ABD 넓이와 ADC 넓이를 더한 것은 ABC의 넓이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너랑 같다라고 푸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간단한 문제니까 선생님이 이거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향만 여러분이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로 가지 않는다? 각의 이등분선 정리로 가지 않는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괜히 갔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만 점검하고 넘기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10인 원에 내접하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ABC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인 A가 등장합니다.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려주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원 안에 내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등변 삼각형 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은 여러분이 문제에 말이 없더라도 때에 따라서 보조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 보조선은 뭐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된다. 요런 사실 정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요. 문제를 원하는 것은 삼각형 ABC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ABC 넓이인데 우리가 여기서 준 건 뭘 줬다?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중심에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도 얼마일 걸 알고 있다? 10인 걸 알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요 길이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내가 구할 수 있나? 요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내가 요 길이만 구하면 높이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길이 BC의 길이가 밑변이니까 BC의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각 A에 대한 사인 값을 줬어요. 근데 사인 법칙에 의해서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의 여기 있는 길이 A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 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사인 A에다가 A가 얼마가 된다? 2R이 된다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인 A가 얼마입니까? 사인 A가 문제에서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5분의 4 적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가 문제겠죠? 요 길이가 얼마이다 라는 것만 내가 구할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있는 정보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죠? 반지름 길이 들으니까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5분의 4. 계산해서 얼마? 16이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 밑변의 길이는 구했어요, 이제. 됐죠? 자, 밑변의 길이는 구했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요만큼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요만큼의 길이.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막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길이. 요 길이. 그럼 요 길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봐야겠죠? 근데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얼마? 10이라고 있는 거 문제 줬고요.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도 줬어요. 뭐라고? 16의 반. 그러니까 얼마? 8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 요 길이가 얼마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6, 8, 10이니까 요 길이가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자. 2분의 1, 밑변이 얼마다? 16이다. 높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16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8.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돼? 8, 6, 8에 48이니까 128.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얻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변의 길이가 AB, AC, 그 다음에 BC가 K인 삼각형 ABC에 대하여 각 B의 각도가 30도에서부터 150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값의 개수가 N개 있다면 그 N 값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선은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황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냥 문장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이나마 삼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그게 상황에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황을 재현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AB 길이가 얼마가 된다? 2 루트 3.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AC의 길이가 4.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얼마?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B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각 B. 각 B의 각도가 있는데 각도는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30도부터 150도. 그러니까 이제 이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 각도가 변하면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뭐가 돼 있으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이 K 값의 길이가 변화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내가 그 녀석을 만족하는 자연수 N, 그러니까 K가 자연수가 되는 값을 구할 거니까 얘가 변할 거라는 거고 그 변하는 범위 안에서 자연수를 뽑아내.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각도가 30도부터 150도 같이 있으니까 이게 변하겠죠? 그럼 얘가 변했다는 것으로 내가 어떤 식을 써야 될까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딱 이것만 봐도 뭐? 코사인 법칙의 변형꼴. 그렇죠?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은 코사인 공식의 변형 1번, 선생님 변형 1번, 변형 2번 알려줬을 거니까 변형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코사인 1번 풀어보고 코사인 B라고 하는 값은 코사인 B라고 하는 값은 이제 변형 이제 나와 있는 조건은 변형 2번으로 나와 있고 식은 변형 2번으로 쓰면 되겠죠? 조건 자체는 변형 1번으로 되어 있고 공식은 변형 2번 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B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있는 거 2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K의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하고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K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코사인 값의 이 B가 30도부터 150도까지 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제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180도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겠죠? 왜 180도까지만 그려요? 삼각형의 내각이 합이 180도니까. 여기까지 그려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각도가 30도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30도가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150도는 180도에 30도를 뺐을 거니까 여기가 150도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값하고 여기 나와 함수값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같고 부호는 다른 그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여기가 최소값을 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이 코사인 30도 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 그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값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쓰면 돼? 요식을 정리한 식이 어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이제 4 루트 3k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얘가 10 나와 있는 게 4 곱하기가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k 제곱하고 얘가 16이잖아. 12에다가 16 빼면 얼마가 되죠? 4 이렇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얼마가 된다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뭐? K 값을 구하는 거죠. K 값을. 자, 그러면 이제 봤는데 이걸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던져. 이렇게 한 다음에 얘 뭐 이쪽에 있던 부등식 계산하고 이쪽에 있는 거 부등식 계산해가지고 막 식을 불리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그럼 이렇게 2차 부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2차 부등식 만족하는 걸 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됐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K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될 수 없냐면 자연수밖에 될 수 없다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1, 2, 3 이렇게 되는 것을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서부터 2분의 루트 3 사이에 놓이게끔만 하는 값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대신에 약간 계산이 귀찮겠죠. 근데 통밥이 있는 친구들은 한 몇 개 집어넣으면 아 여기는 될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안 될 것 같고 라는 걸 금세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K 같은 거 예시로 1을 한번 넣어봅시다.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값이 4분의 루트 3 집어넣으니까 얼마죠?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분의 이거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얘는 분모가 2고 얘는 분모가 4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이 더 작아지죠? 범위 안에 이 안에 들어갈 거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는 될 것 같고 K가 5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K가 5 같은 거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5 집어넣으면 얘가 25에다가 4 빼니까 21 5 집어넣으니까 50 루트 3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20에다가 21 루트 3 에다가 이게 3되니까 얼마가 돼? 60 이렇게 될까요? 60? 60이어서 계산하시면 이제 얘하고 이제 크기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랑 비교를 하시면 여러분들 얼마? 얘도 분모 60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요거 분모 60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30 곱한 거니까 30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이 녀석보단 작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K가 5가 되더라도 이 범위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럼 K 6도 집어넣고 7도 집어넣고 해서 여기에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되느냐?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6까지 가능할 겁니다. 6까지 7부터 안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연수 K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저 문제에서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양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조건별로 잘 키워드를 잘 읽어내시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평상시에 추천해드려요? 나와 있는 요소별로 이렇게 끊어 읽는 것에 대해서 조건이 길이 조건이 있네, 각도 조건이 있네, 자연수 K라는 조건도 있네. 이렇게 각각의 조건들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시는 것도 1번 조건 있고 여기 2번 조건 있고 여기 3번 조건 있고 이렇게 조건별로 적용해 보시는 과정을 하면 이런 것들에서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경우는 조금 어떻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충분히 풀어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자, 자강고 21년도 기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5의 사각형 A, B, C, D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들을 골라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이렇게 마주보는 대각이 뭐가 된다? 합이 180도가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을 합하더라도 180도가 된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됐죠? 자, 기억을 보시면 sin A, sin B 하고 sin B를 더하래요. 그러면
sin C, sin D를 더한 거 같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선은 sin A 하고요. sin A하고 여기 나와 있는 sin A는 여기는 뭐라고 써도 될까요? sin C는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써도 되죠. 왜냐면 너랑 합했을 때 180도니까 그러니까 sin A 하고 그 다음에 sin B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게 B니까 이걸 뭐라고 적어도 될까요?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적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문제에 나와 있는 sin C 대신에 뭘 적을 거예요? sin C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A를 적으면 될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sin 파이 마이너스 B를 적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파이니까 안 변하겠죠? 여기도 안 변하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각도가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사인은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뭐가 됩니까? 이 계산 결과도 sin A 더하기 sin B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값이 얘가 되기 때문에 같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이제 코사인 A, 코사인 B입니다. 코사인 A, 코사인 B. 니은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코사인 C는 파이 마이너스 A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D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대신에 얘도 안 변하긴 하는데 코사인 A라고 적히지만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인데 2사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A라고 나올 거예요. 자,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코사인 B라고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럼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랑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니은도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에 디귿인데요. 디귿은 BD가 2R이면 이란 조건이 나왔어요. BD가 뭐냐면 B하고 D가 나오는데 이 녀석이 뭐가 되라고요? 2R. 지름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원이 있고요. B하고 D가 이렇게 지름이 돼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가 B, 여기가 D.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나머지 A하고 C를 찍겠죠? 근데 A하고 C를 찍을 때 여러분이 찍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잠깐만 얘가 지름이라면 원주 가기 위해서 내가 그 A 위치가 어디가 되든 간에 여긴 직각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거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하죠 뭐 이렇게. 그래도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직각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주어진 나와 있는 ER이라고 하는 게 특수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B 곱하기 AD 그 다음에 더하기 BC 곱하기 CD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쌤이 AB의 길이를 선생님이 그냥 이거 X 그 다음에 AD의 길이 이거 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BC, CD는 요걸 말하니까 얘를 PQ 뭐 이렇게 PQ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걸 한번 써보면 AB 곱하기 AD예요. AB 곱하기 AD니까 X, Y를 곱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너하고 너를 곱하기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느낌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은 아 뭐다라고 느낄 거고 그게 안 되는 친구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난도로 작용하는데 왜 하필이면 직각인 관계에서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이를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하고 안 드는 친구의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두 개를 곱했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BC에 나와 있는 BC 곱하기 CD 그러니까 P 곱하기 Q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 값이 AB 곱하기 BC AB 곱하기 BC 그 다음에 sin B AB 곱하기 BC 두 변 곱하기 sin 얘를 곱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하면 이거 곱하기 sin B 이거 곱하기 sin B 이거 뭐? 삼각형의 넓이
아까에서도 여기 할 때 요거 곱할 때도 뭔가 삼각형 넓이 공식에 스멜이 났는데 다시 여기서 보니까 요거 곱하기 그러니까 x 곱하기 p 사인 b 하니까 아 여기 2분의 1이 없지만 삼각형 넓이 스멜이 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D 곱하기 CD AD 곱하기 CD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Y 곱하기 Q 사인 B. 아 2분의 1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2분의 1이 없다는 건 둘 다 얘만 없는 게 아니라 모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XY니까 2분의 1 XY 2분의 1 해주고 여기도 2분의 1 해주고 여기도 2분의 1 해주고 여기도 2분의 1 해주면 그러면 다 넓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겠죠. 됐죠? 아 그럼 이거 넓이 공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위쪽 삼각형 그 다음에 아래쪽 삼각형 넓이를 더한 것은 얘 입장은 어떻게 되죠? 얘 입장은 2분의 1 xp sin b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당겨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뒤에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합할 거야.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같다는 걸 알았네. 그러니까 여기 디귿도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식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팁을 드리자면 우선 이렇게 A, B, A, D, B, C, C, D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걸 그대로 쓰지 마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X, 여기 P, 이거 Y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써주시는 게 여러분이 식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의 의도가 뭔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도형을 봐야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다가 깔짝깔짝 거리면서 뭔가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그림을 그리시라고 조건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래서 그 그림에 맞는 상황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아 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여기도 직각이겠네? 근데 하필 왜 이렇게 줬을까? 왜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걸까? 이런 생각.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정보를 눈으로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꼭 상황에 여기 있는 그림에다가 덧칠 하지 마시고 새롭게 그려보시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시려고 하시면 이런 문제가 좀 더 쉽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호 2학년 2021년도 기출입니다. 자, 19번 문제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12. AB의 길이가 뭐죠? AB의 길이가 12. 근데 AB 길이가 10인데 특정한 뭐라고? 중심을 지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아, 지름이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12인 내부 O를 내부에서 점 P가 90도에서부터 180도가 되도록 APB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APB의 여기 있는 각도를 잡습니다. 요 점. 자, 되도록 하면서 움직인대요. 자, 두 점 AP를 지나는 직선이 원 O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점 말하는 거예요. 요 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점. 그러면 나와 있는 D라고 하는 점은 또 이렇게 더 연장해서 만나는 점. 그 점을 D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고요. 점 P에서 선분 AB의 수선의 발을 내린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대요. 그 점을 E라고 하자. 그럼 여기까지 뭐 한 거예요? 이 그림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PE, AD, BC가 3대 4대 6이 된답니다. PE가 어디죠? PE 요겁니다. 그 다음에 AD,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문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그어주겠죠. AD의 길이를 뭐 하라고 했네. BC는 뭐가 돼요? 요거죠? 그러니까 말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돼서 그 길이가 네가 3 정도 되면 네가 4 정도 되고 네가 6 정도 돼. 이렇게 비율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 3K면 너 4K고 너 얼마? 너 6K야. 이렇게 적어주시는 훈련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점 P에 대하여 자, BPC, BPC라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대요. 문제에서 여기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답니다. 자, 그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녀석의 정보로 내가 뭔가 추가 정보를 구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각도의 코사인 세타, 이 값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삼각형을 찾아야겠죠. 이 각도와 관련된 삼각형. 그럼 이 각도와 관련된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겠죠. 이거 삼각형. 됐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삼각형을 구하려면 내가 이 길이도 구하고 이 길이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각도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세타가 돼 있지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직접적으로 여기 생각하는 이 삼각형에서 구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요 삼각형,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해서 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한다면 여기 각도를 간접적으로 또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배웠다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생각할 거고, 코사인 법칙에서 각도를 구하려면 세변의 길이는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긴 6K가 언급됐으니까 나는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게임은 끝. 그죠? 그리고 그 길이가 직접 구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K, K, K니까 이것도 몇 K, 이것도 몇 K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겁니다. 주어진 정보가 여기에 뭐라고? AB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얘가 12라는 길이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냐? 이 녀석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에요.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잘 보시면요. 요 삼각형이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는 친구하고 안 보이는 친구의 차이가 이제 이 문제를 푼다 못 푼다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빨간색 선하고 여기 나온 노란색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여기 다른 그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간색 선이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직각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가 직각이고 그러면 내가 뭔가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있으니까 뭔가 닮음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무조건 이 상태가 닮음일까? 그럼 뭔가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각이 뭐라고요? 직각이고요. 얘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직각인 거 확인하니까 여기가 직각이 돼줘야지 닮음일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이거 직각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게 직각이죠. 왜? 얘가 지름이니까.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 직각. 직각이야. 그러면 뭐가 된다? 나는 닮음 쓸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이 길이가 얼마라고 줬어요? 3K. 근데 이 길이도 언급했어요. 뭐라고? 4K. 됐죠? 그렇네.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어요? 이 길이 1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12는 파란색 삼각형으로 큰 삼각형을 표현하면 큰 삼각형에 해당하는 빗변과 높이, 빗변, 큰 삼각형의 빗변이 12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높이가 얼마가 돼? 직각삼각형에 있는 요 길이가 4K. 됐죠? 그러면 얘가 3대 4의 비율이잖아.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빨간색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3K. 그럼 여기는 큰 건 4K. 3대 4. 그쵸? 그럼 3대 4니까 이 빨간색 삼각형의 빗변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네가 4가 될 때, 네가 3이 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내가 요걸 구하려면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나와 있는 게 4대 3이니까 곱해서 이가 9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될까요? 아, 이 길이가 9가 되네? 내가 아까 전에 구하려고 하고 싶었던 이 길이가 구해졌어요. 얼마라고? 9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럼 나는 생각할 때, 야, 요 길이만 구하면 게임 끝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게 자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쪽 길이에 대해서 이제 6K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6K를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에 수선의 발. 그리고 얘가 또 원주각, 이것도 직각. 되셨죠? 그러면 또 안 보이시면 또 그림 그리셔. 또 그리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직각,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됐죠? 거기에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 직각이 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직각. 그리고 여기가 직각.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여기가 3K. 여기가 얼마? 6K.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 아닐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길이가 얼마야? 여전히 12잖아요. 여기가 12예요. 그러면 빨간색 작은 안쪽에 들어있는 요 삼각형의 큰 삼각형의 빗변과 높이.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의 빗변과 높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3K, 6K 두 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너하고 너하고 두 배 간 게 6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내가 어디를 구한 거죠? 여길 구한 거죠. 여기가 6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바람이 뭘 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바람이었어요. 근데 봤더니 이 길이는 구해지지 않고 요 길이가 구해진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 했었다? 얘를 직접적으로 못 구한다면 얘라도 구해서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가 9고 이 길이가 6이고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12라고 하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는 삼각형을 얻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나 여기 있는 각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의 제곱, 2 곱하기 9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당연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형에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알아내야 할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코사인 세타에 대한 이 삼각형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쪽 반대쪽에 있는 요 각을 구해서라도 내가 상대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생각까지 같이 가져가시면서 하나씩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찾아보면 이쪽 삼각형의 정보를 다 알고 있네.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 라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다? 닮음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 닮음이라는 아이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 녀석을 보냐 못 보냐가 포인트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충분히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왔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강고 2022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3보다는 크다는 말이 있어요. 3보다는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특이하게 n에 대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미리 머릿속에 장착해 두신 다음에 어떤 요소하고 연결이 되는지 아셔야겠죠? 선생님이 8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 조건을 봤더니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C를 했더니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A하고 코사인 제곱을 했더니 1이 나온다. 뭐 이런 두 가지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식 안에 무엇인가 우리가 숨겨져 있는 조건을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선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정보부터 좀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우선은
요기식을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건 가능하겠죠. 왜냐면 내가 하나가 사인이고 하나가 코사인이고 이쪽엔 코사인이고 이거 코사인이니까 사인이 조금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을 뭘로 바꾸자? 코사인으로 바꾸자. 이런 생각이 드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C는 1이다.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됐죠? 그럼 이제 요거 없어질 것 같고요. 따라서 코사인 제곱 A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C하고 같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코사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C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걸 구했느냐? 아니, 이 가를 이용해야 되니까. 됐죠? 그럼 이제 가를 봅시다. 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C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1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값 하나 코사인 A가 코사인 C랑 같다 와 코사인 A가 마이너스 코사인 C와 같다. 이 둘 중에 만약에 코사인 A가 마이너스 코사인 C라고 같다면 얘가 이쪽이 계산돼서 는 0이 나올 거예요. 0일이다. 말이 안 될 거잖아. 아, 얘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코사인 A는 코사인 C와 같다. 아니면 코사인 C가 코사인 A랑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나와 있는 코사인 A 더하기 널 코사인 A라고 해서 1 하시면 되고 따라서 코사인 A가 얼마 나온다? 2분의 1. 같은 방식에 의해서 코사인 C도 얼마가 된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코사인 A가 2분의 1은 특수각이죠. 특수각이고요. 코사인 C도 2분의 1, 얘도 특수각이죠. 2분의 1 나오려면 각도가 얼마가 돼요? 60도가 되겠죠. 왜냐면 삼각형 내부에 있는 각일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60도거나 120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120도 생각하면 얘가 음수가 될 거니까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얘도 60도야. 그럼 뭐야 이거? 각 A하고 각 C가 모두 60도가 되려면 A, 이게 B, 얘가 C. 근데 각 A도 60도, 너도 각 C도 60도. 그러면 너도 60도. 이거 무슨 삼각형? 이거 정삼각형.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정삼각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AB의 길이가 나왔는데 AB의 길이는 얼마다? n제곱 마이너스 3n이야. 이렇게 나왔고요. BC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겠어? BC. 여기가 되겠네. n-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아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n값은 자연수면서 3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사실. 됐죠? 자연수면서 3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3n n-2의 제곱이고요. n제곱 마이너스 3n은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n제곱 날아가고 넘어가니까 n은 얼마가 된다? 4다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니까 이제 4가 됐으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4, 4, 16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 4가 될 거잖아요. 됐죠? 여기 2 집어넣으면 당연히 2의 제곱 4. 왜?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자, 그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4인 정사각형인 걸 알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걸리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왜 걸리느냐? 아, 두 변과 사이각 이렇게 돼서 하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얘가 60도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넓이는 2분의 1 아이고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얼마? 길이가 4 곱하기 4 사인 얼마다? 60도다. 사인 60도. 이렇게 계산하시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됐죠?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그 녀석의 높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암기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는. H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3 A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됐죠? 그리고 넓이는 얼마가 돼?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이런 공식도 알고 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정사각 넓이니까 이거 바로 다이렉트 쓰면 답이 나오겠죠. 이건 워낙 유명한 삼각형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된다? 4 루트 3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 루트 3이니까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항고 22년도 기출이고요. 이거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의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했는데 반전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 글자가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나갔던 교재에는 다 있으니까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고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인 원에 내접하는 예각 삼각형 A, B, C에 대하여 BC의 길이가 4가 될 때 삼각형 OAB, OAB의 넓이하고 OAC의 넓이 그 녀석의 비율이 3대 루트 7이 됩니다.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은 AC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X라고 두시고요.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반지름의 길이 얘가 중심 5기 때문에 얘가 2 루트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길이가 BC의 길이가 4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이 좀 눈치가 있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2 루트 2도 반지름이니까 이것도 2 루트 2가 될 거고요. 얘도 2 루트 2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길이가 4예요. 4. 자, 그럼 4면 삼각형의 길이를 보신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각도가 특수각이 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루트 2가 있잖아요. 루트 2.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 삼각형의 특수한 삼각형이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이런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얼마? 45도고 여기가 90도고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됐죠? 자, 근데 여기다가 원의 중심에서 이게 현이니까 현의 수소재발을 딱 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길이하고 딱 반토막이 되면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돼요. 2가 되면서 여기가 2 루트 2? 아,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딱 뭐가 된다? 45도, 45도. 요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 길이로부터 삼각형의 길이가 나오면 그런 걸 한번 추정해보는 그런 연습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 여기 90도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요 삼각형이 요 안쪽의 삼각형이 그냥 삼각형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원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는 각도가 이렇게 90도로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중심각, 얘는 원주각이니까 이건 45도이겠는 걸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막상 내가 아는 것이 곧 문제에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정작 필요할지 안 필요한지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필요할 때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삼각형 OAB하고 OAC의 넓이. 그러니까 OAB는 뭐가 되냐면 O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 이 넓이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이 OAC, 그러니까 OAC 여기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크기가 이렇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두 변과 사이각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 나 다 알고 있어. 뭐로?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여기를 내가 여기는 각도를 세팅한 다음에 이 넓이 모서 비율로 뭔가 식을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얘가 특이한 건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각도를 설정할 때 여기서 여러분이 각도를 설정할 때 내가 구하는 길이가 여기가 x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도를 설정한다면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일로 갖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각도를 세타라고 적는 게 훨씬 나은 생각일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남겨져 있는 이 노란색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원의 내부는 360도 2파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 90도를 빼갔잖아요. 그러니까 뺐으니까 2분의 파이를 뺐겠죠. 그럼 2분의 3파이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도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파이에다가 얼마를 뺐다? 파이를 뺐다는 거죠. 이 90도 2분의 파이하고 얼마? 파이. 세타. 세타를 2파이에서 빼면 얘가 남을 거란 얘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나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란색 삼각형을 1번 삼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 삼각형 넓이를 해보면 2분의 1, 2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두 번째, 파란색 삼각이니까 파란색으로 씁시다. 자, 두 번째 삼각형. 자, S는 2분의 1, 2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사인 얼마?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너하고 너의 비율이 얼마다? 3대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3대 루트 7을 하면 얘가 비율이니까 어차피 비율에서 2분의 1, 2분의 1, 루트 2, 루트 2, 2 루트 2, 2 루트 2 다 날아갈 거란 얘기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때 요거가 얼마다? 3대 루트 7이에요. 자, 그러면 사인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 대 사인 세타가 3대 루트 7이다 라는 거를 쓸 수 있는데 자, 얘는 우리가 변환할 수 있잖아요. 2분의 3파이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변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2분의 3파이에다가 세타를 뺐다는 건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은 얼사, 탄코, 탄젠트만 플러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인 세타는 3대 루트 7이야.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비율인데 내가 여기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뭔가 값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요 비율감과 뭔가 관계된 식을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써야겠네.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할 거냐?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거냐면 루트 7K. 이렇게 써도 되죠? 비율에 뭘 이용한 겁니까? 이 코사인. 뭘 이용하는 겁니까? 이게 비례상수 K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7K의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 집어넣으니까 얼마? 9K의 제곱이 1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얼마? 16K의 제곱이 얼마다? 1이다. 따라서 K제곱이 얼마가 나올 거냐? 16분의 1이 나올 거다 라는 것까지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당연히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AC의 길이입니다. 요게 X의 길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두 변과 사이각을 알면 코사인 법칙에서 얘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만 구하면 되면 코사인 세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얘 코사인 세타 여기 있잖아요. 됐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 자리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마이너스 3에다가 K 자리에다가 이제 플러스 4분의 1을 집어넣을 건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을 건지가 고심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나와 있는 이 각도의 그림이 뭐예요? 둔각입니다. 둔각.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이 아니라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거죠. 그럼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된다?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와버리니까 안 되겠죠. 여기서 얼마가 돼? 4분의 1을 집어넣어야겠죠. 되셨습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 걸 알았다? 마이너스 4분의 3인 걸 알았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x의 제곱은 두 변 루트 2의 제곱 루트 2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얼마 될까요? 이거 8 될 거고요. 요거 8 될 거고요. 요거 8이고 요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2하고 여기 4하고 날리시면 될 거고, 그러면 남겨져 있는 게 뭐가 되냐면 루트 2, 여기 있는 거 루트 2 하니까 2, 4, 그래서 얼마? 12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28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게 x의 길이니까 x의 값은 AC의 길이는 루트 28이 될 거고요. 그럼 4, 7에 28이니까 2 루트 7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난도로 결정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있는 거 세타를 여러분이 딱 세팅을 하고 나서 여기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세팅되는 것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이,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딱 언급이 됐을 때 이 세변의 길이로 얘가 어떠한 삼각형, 특수한 삼각형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가 직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도 난도예요. 이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얘가 90도인지 안 보일 거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여기가 2분의 3 루트 파이, 그러니까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요 값을 못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난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의 비니까 넓이로 갖고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하지? 라고 여기서 또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각도를 구하고 K 값을 구하지 못하면 코사인 값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가 도입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식. 그래서 나와 있는 여기 비례상수로 적은 녀석을 집어넣어서 K 값을 얻어내야지만 코사인 값을 얻어낼 수 있어서 여기서 요 식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난도다. 그러니까 누가 풀어놓은 걸 봤을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실제 자기의 능력으로 한 단계씩 넘어서야 될 때는 각각의 아이디어가 하나씩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라고 말하기보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 개념, 어떤 사실, 어떤 내용, 그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 내용들을 하나씩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참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됐을 때 요런 사용하면 식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장항고 2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드림과 같이 타워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요 길이가 300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측량을 했더니 QAB가 어딜까요? QAB, 요 각도가 60도. 그 다음에 QBA 75도. 그 다음에 PBQ 여기가 30도라고 나 있죠. 자, 이때 타워의 높이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전형적인 이제 교과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제가 풀어드린 이유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있죠? 꼭 알아야 할 기본 도형에 대해서 어떤 거 말씀드렸냐면 여기 75도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75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림이 좀 이쁘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몇 도다? 여기가 60도다. 여기가 몇 도다? 여기가 45도다. 그랬을 때 여기가 몇 도가 된다? 여기가 75도가 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75도면 여기 사이는 얼마가 된다? 반드시 45도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이건 사인 법칙이라든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기본 도형이라고 하는 걸 아이템을 한번 더 드리기 위해서, 자, 여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비율이 있다. 비율이 뭐가 돼요? 여기가 1대 루트 3, 여기가 당연히 길이니까 루트 3, 여기가 루트 6, 여기가 얼마가 된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비율이 어떻게 돼 있다? 그냥 고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율로 웬만하면 문제를 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AB 길이가 60도를 갖고 있는 이 길이가 저 문제에서는 얼마로 세팅되어 있냐면 300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잖아.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 요만큼 뭐가 된다? H, 높이예요. 그럼 높이를 구할 게 뭐가 된다? 요 직각 삼각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됐죠? 그리고 여기가 몇 도라고? 30도. 그러니까 나는 요 길이,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x 곱하기 탄젠트 30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h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나는 x만 알면 돼. x만. 그럼 x가 누구냐? 75도하고 45도라는 여기 있는 길이죠. 됐죠? 그러면 2라고 하는 비율이 얼마? 300이 됐다는 건 150을 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길이는 얼마? 150 루트 6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x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150 루트 6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됐죠? 따라서 높이 h는 얼마가 된다? 150 루트 6하고 탄젠트 30도가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1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루트 2만 남겠죠? 그래서 150 루트 2를 여러분이 뭐라고? 답이라고 선정하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기본 도형 알려드렸던 거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거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은고 23년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위의 점 C에 대하여 자, 얘가 지름입니다. 얘가 지름이고요. 여기 나오는 게 C.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겠거니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sin CBA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와 있는 정보를 한번 적어보면 얘가 12 루트 2가 되고요. 얘가 12 루트 2.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변과 직각 삼각형에서의 각도를 알고 있으면 삼각비에 의해서 나머지 변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삼각비의 이론이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더 진행을 해봅시다. AB를 4대 5로 내분한 점을 D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AB를 4대 5.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대 5면 4K 이거를 5K로 적는 건 이제 할 수 있으시죠? 자, 그래 놓고 삼각형 CAD 그러니까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이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빨간 삼각형. 요 빨간색 삼각형의 외접원입니다. 외접원.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파란색 삼각형의 외접원. 자, 이 녀석의 외접원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인 법칙 뭔가 쓰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인 법칙이 쓰인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마주보고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잘 봤더니 우선은 길이부터 뭔가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길이부터. 왜냐면 여기 5K, 여기 뭐 4K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각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얼마?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 세타는 사인 세타는 너라고 했잖아. 3분의 2 루트 2라고 했어요. 근데 정의에서 사인은 뭐가 됩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9K에다가 12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됐죠? 자, 그럼 루트 2 날리고 여기 있는 거 2하고 날리니까 6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9K가 얼마 나올 거냐면 18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K 값은 얼마가 된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2니까 8. 이 길이가 얼마? 10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길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왜 그럴 거냐면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각도를 구하려면 길이가 필요할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 옮겨볼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 삼각형이고요.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12 루트 2가 될 거고 내가 구하는 요 길이를 뭐라고 하자? x라고 둘까요? 여기 있는 거 x. 그러면 요 길이가 아까 전에 얼마 나왔냐면 8하고 10이었으니까 18 이렇게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의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18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88에 64가 되죠? 그러면 얘가 324가 될 거고요. 얘가 12, 144에다가 28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6하고 3, 36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x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6 길이니까 아 너의 길이가 6이구나 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 있는 세 변의 길이는 다 구한 거예요. 자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이제 이 빨간색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외접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의 정보, 대각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각은 내가 뭐로 선정할 거냐. 자 원래는 우리가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건 너를 세타, 그러니까 여기 세타 썼으니까 너를 알파, 너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자 근데 이미 이 문제는 여기 있는 각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됐죠? 그리고 사인 법칙 쓸 거니까 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변의 정보인 요 길이만 내가 어떻게든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 삼각형의 사인 법칙은 쓸 수 있잖아요. 됐죠? 그냥 이 각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를 잡기보다는 여기를 잡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세타였으면 얘는 얼마가 된다?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요. 요 변의 길이만 내가 안다면 요 변의 길이만 안다면 너하고 또 마주보는 정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를 구한다? 요 길이. C의 길이하고 D의 길이 이거 여기 X라고 했으니까 이거 Y라고 할까요? 내가 Y의 길이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Y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봤더니 Y의 길이는 여기 Y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정보가 얘 6 있고요. 여기 있는 거 10 있고요. 대신에 얘가 사인이지만 여기 있는 각도의 정보도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쓰면 뭐가 된다? 여기 나온 Y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삼각형을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고 여기 있는 길이가 6이고요. 여기 있는 길이가 10이고요. 여기 있는 길이 Y 할 거고요. 대신에 안타까운 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모르고 사인 값을 알고 있다는 건데 예각이니까 나와 있는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세타로 뒀을 때 사인이 얘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가 얼마가 되면 9, 얘가 8이니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로 변환을 하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따라서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배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36 더하기 100 이렇게 될 거고 약분하니까 2 그러니까 마이너스 40 이렇게 될 거니까 100에다가 40이면 60이고 60에다가 30이니까 96이라는 숫자가 얻어지겠다. y제곱은 96. 따라서 y는 루트 96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구나. y값은 루트 96이구나 라는 거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접원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거니까 자 선생님이 번호를 매길까요? 1번 삼각형 CAD의 넓이 원의 외접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사인 여기 뭐가 들어가요? 2 분의 파이 분의 세타 마주보고 있는 너의 대변 루트 96 하면 그게 2얼 이렇게 나오겠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저는 2얼 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계산하면 루트 96이 되고요. 너는 바뀌니까 코사인 세타가 될 건데 아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었잖아? 그럼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3 루트 96이 될 거고 걔가 2R1이 됩니다. 됐죠? 따라서 분필이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저 녀석의 넓이는 파이 R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파이 R1의 제곱이면 이거 이 녀석의 제곱을 때리는 게 낫겠네. 그럼 이쪽 양변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9 곱하기 96은 4R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죠? 따라서 파이 이 녀석을 구하려면 파이 곱하기 R1의 제곱이니까 4로 9 곱하기 96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파이 곱하기 9 곱하기 24 이렇게 됩니까? 24. 그러면 29, 18에 49, 36 하는 거니까 따라서 얼마가 된다? 216파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녀석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했어요. 그게 216파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칸이 부족한데 선생님 그냥 진행할게요. 자, 삼각형 이제 뭐가 되겠어요? CDB 하면 될까요? CDB에 대해서 하면 여기 이제 사인 얼마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인데 이미 사인 세타가 여기 알려줬잖아요. 3분의 2 루트 2 여기다가 3분의 2 루트 2 마주보고 있는 게 루트 96 그 녀석이 2R2에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2 3 곱하기 루트 96 하고 나와 있는 값이 2R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변의 제곱을 때립시다. 내가 원하는 건 R2의 제곱이니까.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8분의 얘가 9 곱하기 96은 4R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니까 12가 되겠고요. 요거 약분하니까 3. 따라서 R2의 제곱이 27입니다. 따라서 파이 R2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27파이 이렇게 되겠죠. 너무 섭소하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여기다 27파이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냥 더하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3, 그러니까 243파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셨나요? 너무 좀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칸이 몰렸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꽤나 계산량도 많고요. 계산량도 많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다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내에 풀기가 빡빡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뭐뭐뭐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탁탁탁 보여주는 친구들은 거침없이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구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직각삼각에서 각변을 다 길이를 구해야 된다던가 이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체감 연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항고 24년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이 5고 길이가 2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26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반원 위에 반원의 호 위에 점피가 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여기가 90도겠네 라는 생각은 드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이 선분 BP, PB 여기 PB의 연장선 위에 PA 길이와 그 5분의 8 곱하기 PC의 길이 이런 관계가 되게 하는 점 C를 잡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C가 여기에 있는데 요 길이하고 여기는 요 길이 사이에 이런 길이가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각도 PAB를 세타라고 두겠다. 직각삼각형에서의 각도가 언급이 됐죠. 자, 그러면서 뭐가 된다? 요런 삼각함수 사이에 삼각형에 대한 요 관계식을 만족하게 됐을 때 삼각형 AOC를 구해요. AOC면 AO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재료 자체가 상냥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 우선은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우선 여기가 직각인 거는 알게 됐고요. 직각삼각형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각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12 사인 세타가 5
코사인 세타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길이가 나왔는데 요 길이가 얼마다? 26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중심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뭐 13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이 정보로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인 삼각비는 뭐야? 한 변과 각도를 알고 있으면 각에 대한 정보 한 변 알고 있으면 나머지 변을 다 구할 수 있다. 뭐 이게 삼각비의 이론이죠. 자, 우선 변은 알려줬어요. 그리고 요 각도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걸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우리가 정보를 하나 캐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종류가 두 개 있는데 종류를 하나로 맞추고 싶잖아요. 종류를 하나로 맞추고 싶을 때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뭐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사인과 탄젠트,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오면 탄젠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이 넘어갔으니까 나와 있는 요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2분의 5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녀석이 뭐다?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탄젠트. 이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어떻게 나온다? 12, 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면 12 정도 K가 되면 여기가 얼마? 5K가 되는 이런 비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삼각 B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26.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K 값은 무조건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 12, 13 비율 알고 있죠? 3, 4, 5 뭐 이런 것처럼 5, 12, 13 그러니까 나와 있는 13 정도에 된 녀석이 2배가 돼 있으니까 2배가 돼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2배가 돼 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일 것이다. 2배에서 24 얘가 얼마? 10이겠거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중3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친구들은 여기서 이 정도의 길이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쓰면 여기가 24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길이는 다 알았어요. 길이는 알았고요. 이제 문제에서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저기 PA의 길이가 5분의 8 PC의 길이와 같다. 이거 써야겠죠. P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PA 길이가 24였어요. 얘가 24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 때리면 3일 거고요. 따라서 PC의 길이가 얼마 나온다? 15가 나온다 정도는 내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10인 거야. 그러니까 추가로 더 연장되어 있는 길이가 얼마나? 5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넓이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 길이가 13이고요. 요 길이가 13은 아닙니다. 얘가 13인 거지. 그러니까 요 길이 몰라요. 요 길이 모르니까 두 변과 사이각 뭐 이렇게 구하기는 좀 에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도형으로 봤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걸 반띵해요. 그럼 요만큼의 넓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전체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이 반이니까 넓이가 반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야? 그럼 나는 A 그 다음에 B 여기 있는 C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넓이의 반이야 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될 거냐면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A, B, C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A, B, C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뭐야? 이 변 내가 구했으니까 요 변 길이 알고 이 변의 길이 알고 있어요. 26이라고. 그럼 내가 뭐만 알면 돼? 요 각도만 알면 되죠. 두 변과 사이각만 알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넓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26 곱하기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를 내가 세타 여기 세타가 나왔으니까 여기 뭐 알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각을 구하면 되는데 잠깐만 여기 나와 있는 각도가 세타인 이상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잖아요. 됐죠?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평각이어야 돼서 나와 있는 이 녀석과 합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80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도는 세타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면 나와 있는 요 각도는 합해서 180도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래야지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세타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없어지고 2분의 파이 돼서 파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곱하기 사인 뭐가 되면 됩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요거 약분할 거니까 13 될 거고요. 이거 계산하니까 5, 15, 65가 될 거고 얘는 코사인 세타 될 건데요. 이사분면각이니까 플러스가 될 겁니다. 코사인 값만 알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26분의 24가 됩니다. 따라서 65 곱하기 26분의 24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뭐 약분하면 2로 약분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얘가 13 되고 12가 되겠죠? 그럼 요거 하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죠? 5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5 곱하기니까 얼마? 60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넓이의 반이죠? 반이죠? 자 그러니까 60의 반이니까 그거의 반 그래서 넓이는 얼마? 30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년도 장항고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중심 5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는 부채꼴 5AB가 있다. 이렇게 있다. 자, 호 AB 위에 점 C를 잡고요. AC의 길이는 3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AC 위에 있는 점 D에 대해서 그 CD의 길이가 3이 되도록 하는 점을 잡고 점 D를 지나고 OA의 평행한 직선과 점 C를 지나고 선분 AC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E라고 잡자. 자, 이때 삼각형 C, E, 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사인 법칙 써야 될 것 같죠? 자, 우선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우선은 AC의 길이가 얼마? 여기 있는 AC, 요만큼의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3루트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D의 길이가 얼마가 되게 잡으라고 했냐면 요 CD의 길이가 얼마가 되게끔 3이 되게끔 잡았대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어떤 말이 있냐면 평행한 직선이에요. 누구랑? OA라는 직선이니까 얘가 평행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으로 원 안에 삼각형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녀석은 삼각형이 원을 삐져나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원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 이런 원을 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게 그렇게 잘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튼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선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직각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선이 쭉 뻗어나가면 어디에 올 거냐면 여기에 딱 지름의 양 끝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무슨 말 알겠죠? 여기 직각이라는 이 정보로부터 얘가 쭉 가면 이렇게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삐져나갔지만 이게 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확보된 거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확보된 거예요. 이렇게. 또 직각삼각형이 확보되었구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가 세타라고 설정을 하시면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얘 역시도 뭐가 된다? 여기도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6이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12하고 여기는 루트 3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죠.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도에 대해서 너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12분의 루트 3.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4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이 옮겨와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로운 여기 3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세타가 여기서 구한 세타와 똑같으니 당연히 세타와 대변 3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 정보를 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아 그렇구나.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 분의 3 하면 그게 얼마가 된다? 2R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얼마가 된다? 계산하시면 4분의 루트 3분의 3 이렇게 돼서 얘가 2R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12가 되고 하니까 하면 4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가. 이해되셨죠? 자, 그게 얼마가 된다? 2R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2R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반지름 R은 얼마가 된다? 2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큰 문제 없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난도는 뭐냐면 원을 확장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왜 확장해요? 아니 뭔가 삼각형을 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져 있는 이 원의 조각을 벗어났잖아. 됐죠? 근데 여기가 직각이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원주각일 텐데 원을 만들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아이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항고 24년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AB의 길이가 루트 3이고 코사인 BAC 코사인 BAC 그 코사인 값이 3분의 1인 삼각형 ABC에 대하여 선분 AC 위에 있는 한 점 D에 대하여 직선 BD가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E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 이 점을 잡아줬다는 거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DE의 길이가 3이다. DE의 길이가 3이다. 여기 요 길이가 3이다.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CE의 길이를 합하면 3 더하기 2 루트 3이다. 자, 이럴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와 있는 이 그림 자체의 정보도 그렇게 상냥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의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정보를 기입하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B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BAC의 각도는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각도를 준 거죠. 여기 있는 각도 코사인 값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준 게 이제 DE의 길이인데 DE의 길이가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가 3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 것만 해도 약간 좀 짜증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다 주면 좋겠는데 중간에 툭 끊겨 있는 길이를 줬다는 게 좀 짜증나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제 길이를 각각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길이들 사이에 뭐라고 합을 줬어요. CD, 그 다음에 CE.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하나의 내가 구해야 할 요소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요소로 하나씩 잡아서 뭐 이 길이를 X, 뭐 이 길이를 Y라고 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이 도형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보여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각이 생겼죠? 여기 있는 각이 생겼죠? 근데 이 각이 어떤 각이냐면 이렇게 생긴 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각을 뭐라고 한다? 원주각이라고 하죠. 원주각. 자, 그래서 준 정보가 원주각인데 원주각 하면 우리는 항상 뭘 보자? 홀을 봅니다. 그 원주각이 발생된 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홀을 또 공유하고 있는 다른 원주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형, 기본 도형, 원주각이라고 하는 기본 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우리가 둔다면 이 녀석의 원주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각이잖아요. 그러면 이 각과 같은 녀석은 호가 얘니까 이 호를 갖고 있는 다른 원주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색깔이 좀 구별될지 모르겠는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각도도 얼마다? 세타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 원주각이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되셨죠? 자, 이런 기본동에 대한 기음을 생각하시면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보이실 것 같은데 뭐가 보여야 되냐면 잠깐만 여기 세타라고 뒀는데 주어진 정보가 3, 여기 x, 여기 y. x, y는 분명 모르지만 뭐야? 삼각형의 세변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x, y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합은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x 더하기 y가 얼마냐면 3 더하기 2 루트 3이야 라는 정보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도형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 당연히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또 하나 얻겠죠? 그러면 모르는 문자 x, y 두 개인데 식이 두 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하면 뭐야? x, y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직은 안 구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x, y는 이미 구할 수 있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원 안에 있는 이 삼각형과 삼각형이 마주서 있는 이렇게 나비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나비 모양, 모래시계 모양.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맞꼭지각이라고 이 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세타, 여기 있는 게 세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각도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혹은 이렇게 원주각, 이렇게 원주각 생각해서 같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생기는 삼각형과 이쪽에 생기는 삼각형의 세 개의 각은 다 같은데 크기가 달라요. 따라서 뭐가 된다? 닮음이라는 아이템도 여기에 들어있구나. 닮음이라는 아이템도 들어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구하려고 하는 건 ABC의 외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외접원에 대한 넓이니까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법칙?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인데 각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쵸?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언급이 돼 있는데 각도가 얘가인 거 보이니까 우리 이걸 사인 세타로 분명히 바꿀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을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과 마주보는 대변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 이거 BC 길이 구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하고 요거를 구한다면 나는 사인 법칙에서 반지름 구할 수 있겠군. 됐죠? 그러니까 예상컨대 여기 나와 있는 BC 요 길이 역시도 하나의 구해야 될 요소로서 생각이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럼 뭔가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씩 구하다 보면 연결고리가 생기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 이런 활용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보이는 걸 계산하기보다는 우선 장기적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구할 거냐라고 하는 그 과정 사이에 플랜, 계획이 먼저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면 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구하니까 얘가 나와서 그럼 얘가 구해지겠네? 그럼 게임 끝났네. 여기까지가 되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문제를 풀기 위한 계획 혹은 구성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지 내가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손대는 것은 비추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연습을 평상시에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이런 계획부터 잡는 연습을 하신다. 그럼 계획은 어떻게 잡는다? 구하려고 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문제 조건으로부터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요소별로 한번 나열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원주각 해서 여기 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식을 하나 구해서 얘랑 연립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x 더하기 y가 3 플러스 2 루트 3이야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얘가 각도가 여기 코사인이 여기 세타기 때문에 x의 제곱은 3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y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3분의 1을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3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3은 약분 될 거고요.
x의 제곱은 y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2y, 그 다음 얘 계산하니까 9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될 것 같은데 y가 두 개이기 때문에 x의 문자만 y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바꿀 겁니다. x는 여기서 조금 이제 계산이 더티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집어넣을 겁니다. 3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y의 제곱은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가 숫자니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할게요. 여기 덩어리 생각하고 자, 이거 계산하시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더하기 2 루트 3 y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9가 아니겠죠. 예, 이거는 3 플러스 2 루트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녀석이 뭐가 된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9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이제 동령 정리할 거니까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2y고요. 이거 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하고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3 이런 식으로 계산될 거고 거기에 y니까 묶어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는 하고 얘를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9가 있을 거고요. 9 하고 너 넘긴 거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2ab 그러니까 플러스 12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4 루트 3y 하고요. 9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을 거니까 12 더하기 12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호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y는 얼마가 될 거냐면 너를 나눌 건데 4, 12, 4, 12 루트 3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죠? 3이네. 여기다가 3배 해주면 12 루트 3 나오는구나. y 값이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자체가 좀 더티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y 값이 3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3 플러스 2 루트 3이 나오려면 따라서 x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2 루트 3이구나 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기입을 하십니다. 이렇게 3 얘는 2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x, y 구했고요.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이 z 구해야 됩니다. z. 그러니까 z를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에서 z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 알고 내가 요 길이 알면 다시 이 큰 삼각형에서 뭐 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죠. 선생님 이제 코사인 제2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삼각형을 봐야 되냐면 이 파란색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이 파란 삼각형.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잠깐만, 그럼 이 길이 얼마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야, 이 길이 얼마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K라고 두겠습니다. K. 됐죠? 자, 그러면 이 K 값을 알아야지 3 더하기 K 해가지고 이 길이 알고 코사인 값 알고 그래서 코사인 제법칙 Z 이렇게 구할 텐데 그럼 나 이 K 값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닮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잘 보시면 대응변이 여기가 루트 3이에요. 세타를 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타와 동그라미를 해당하는 이 선이 루트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타하고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선이 뭐가 돼요? 3이죠. 그럼 닮은 비가 얼마예요? 루트 3이에요. 여기다 루트 3배 하면 이 길이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좀 눈치라기보다는 조금 관찰력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길이가 3인데 내가 구해진 이 길이도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2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세타와 x에 대한 변이 3. 세타와 동그라미도 3. 그러면 세타와 동그라미도 루트 3이면
그쵸?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루트 3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가 아니죠. 이 길이를 원하는 거니까, 이 길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K라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3 배하면 뭐 누가 나와야 돼? 2 루트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였다? 2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이 길이가 2가 돼서 루트 3배, 여기다가 루트 3배, 여기다가 루트 3배에서 나왔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Z값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그림 헷갈리시면 그림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나오는 겁니까? 이 길이가 5가 나오는 거고요. 이 길이가 얼마 나온다? 이 길이가 3이 나온다. 여기가 세타였다. 그리고 이 길이 내가 Z 구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Z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없어지겠죠. 그러면 25 더하기 9 마이너스 10 될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24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Z라는 값은 루트 24가 되고요. 그래서 2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뭐가 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 구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이 세타에 대해서 뭐만 주어지면 코사인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 놓으시고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이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 여기가 얼마? 여기가 1. 그럼 여기 있는 길이는 얼마가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얼마? 2 루트 2 하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된다? 3분의 2 루트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 법칙 써야겠죠? 자, 사인 세타 분의 길이 Z는 2열 이 공식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Z가 구해진 게 얼마가 되죠? Z가 2 루트 6이 구해졌고요. 사인이 얼마가 돼요?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게 2R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2 제낄 거고요. 따라서 R2라는 값은 얼마가 될까요? R2라는 값은 번분수 계산이니까 3 루트 6에다가 그 다음에 2 루트 2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하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3 루트 3이 되고요. 파이 R의 제곱이 우리가 원해 외접원의 넓이일 거니까 파이 곱하기 2에다가 3 루트 3을 제곱 때리시면 될 거니까 4분의 27 파이라는 값을 구해내시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거 쓰였다?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 쓰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원 안에 내접하고 있는 요 그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선생님이 모래시계라고 많이 부르는데 모래시계 이 삼각형에 모래시계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 안에 닮음 여기는 이 삼각형과 여기는 이 삼각형은 닮은 관계에 있다. 대신에 대응변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닮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아이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이 계산 자체가 약간 더티하기 때문에 좀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러니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뭐 집값집게 XY는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XY 구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계산은 조금, 결과값은 조금 괜찮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조금 돌파해 내시면 그래도 할 만한 문제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변형이라는 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변형이 가능해요. 이런 각도도 다르게 줄 수 있고요. 여기는 길이도 다르게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